안녕하세요. 박프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8차 고시 내용을 토대로 내년 착공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는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시설, 그리고 원삼 구도심에 추진 중인 13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규모가 큰 건축물의 시행 계획이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에 변경 고시된 8차 도면을 보면 원삼 농협을 기준으로 노란색 네모 박스 친 곳이 원삼 시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파란색이 1826세대의 아파트 부지, 그 아래 녹색 테두리의 흰색 부지로 칠한 것이 산단의 지원시설이며 용도지역으로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향후 SK하이닉스의 자사직원 기숙사가 이 준주거 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박스가 주차장 용지를 포함한 상업지역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주차장 부지는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임시로 부여한 가지번 G4에 해당하는 주차장 용지로서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30% 이내의 근생 건축이 가능한데, 허가받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면 주변 상업지역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범위가 동일합니다. 즉, 주차장 부지 G4에는 주차 전용 건물이라는 점과 건폐율 용적률의 차이가 있을 뿐 근생시설은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의 용도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산단 SPC에서 분양한 이 상업지역은 E1과 E2 두 블럭, 면적이 9,487평이며 주차장 부지 G4는 3,736평입니다. 합산한 상업지역의 총 부지 면적은 13,000평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 상업지역의 위치를 카카오맵과 드론 영상, SPC의 지구단위 계획도 등을 참고하여 조금 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카카오맵으로 보면 지도상 1기팹의 좌측 큰 길 건너이고 방향은 서쪽으로 E2 블럭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안성에서 원삼으로 들어오는 325번 임시도로의 야광마을 입구 오른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 G4가 현재의 야광마을 입구에 해당합니다. 야광마을에서 1기팹 방향으로 찍은 드론 영상을 잠시 보시면 정면의 1기팹이 보이고 그 앞에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상업지구 E2 구역이며, 화면의 오른쪽 흉관이 쌓여 있는 곳부터 오른쪽으로 계속 임시도로를 지나 아래의 한천 이전까지가 상업지역 E1 블럭입니다. 산단 내 상업지구 블럭은 남용인 IC에서 정문으로 들어와 325번 확장 6차선과 만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현재 6차선 공사 중인 318번 지방도로 산단을 들어오다가 우회전하는 위치입니다. 모두 6차선 대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6차선 도로를 250m 길게 물고 있는 상업지구 E2 블럭에 지상 15층, 지하 7층 규모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2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E2는 4,200평 규모로 주상복합 상가가 동시에 진행되면 상가, 사무실 등이 입점하는 근생이 3개층, 약 5,000평 규모이며 오피스텔은 2,200세대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10평에서 20평 사이의 중소형 상가와 사무실이 수백 개 들어올 수 있는 면적입니다. 주차장도 지하 7층까지 한 번에 2,4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 수준입니다. 은행, 스타벅스, 다이소,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의 프랜차이즈 상가와 식당, 주점, 병원, 검진센터, 교육시설,
한바식당 등 모든 종류의 상가 입점이 가능합니다. 일기패 프로젝트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복합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산 면사무소 앞 사거리 준주거 지역에는 13층 300실 규모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원삼은 원삼만의 방식대로 도시가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평택고덕의 삼성반도체 사례를 참고하되 도시화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동고서저라는 전형적인 원삼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도로망과 접근성, 그리고 향후 유동인구의 흐름을 통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효율적인 용도와 전략적인 입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흐르는 유동인구가 멈추는 자리,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균형점, 그 교차선상에서 돈이 모이고 상권이 형성되며 부동산 개발은 현실이 됩니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지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읽는 안목입니다. 국도나 지방도처럼 이미 만들어진 도로의 노선을 쉽게 바꿀 수는 없지만 도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토지의 쓰임과 입지입니다. 앞서 몇 차례 박프로 부동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 내 상업시설과 준주거 지역을 포함한 지원시설의 면적은 약 7만 평에 달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직 공개할 수는 없으나 민간이 시행하는 민영아파트 부지와 1826세대의 공동주택단지, 이주자 택지 등을 모두 합하면 약 10만 평 규모의 원삼 신시가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개발이 정확히 언제 완성될지는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은 그렇게 사용되도록 계획된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지에 투자하는 명확한 기준은 그 땅이 어느 시점에 가치가 상승을 하고 궁극적으로 토지의 최종 소비자가 건축행위를 통해 투자 대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입지의 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건축물을 짓는 개발행위는 단기적이지 않으며 중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설계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원삼의 신시가지가 형성될 것이라는 가능성, 그것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투자의 체크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원삼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알아야 할 산단 내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의 중요성, 그리고 최근의 개발 이슈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박프로 부동산의 컨텐츠가 여러분의 신중한 투자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